제가 오늘 들고 온 소식은 어도비의 소식입니다. 어도비가 뭐 포토샵과 프리미어로 이미 유명한 회사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도 유명해졌었고, 그리고 포토샵의 베타 버전에 탑재되어 있던 AI 기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는데, 두 가지가 다 지금 정식 런칭을 했습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도 정식 런칭을 하고, 그다음에 포토샵도 이제 베타 버전에 있던 기능이 이제 정식으로 포토샵에 탑재가 됐어요. 지금 포토샵을 업데이트 하시면 생성형 필 채워넣기 기능,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이 포토샵에 탑재가 되어 있고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냥 생성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부분이 이제 지우기처럼 동작을 하고요. 여기 생성 버튼 누르고서 기존에 입력하던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요 글자를 인식하고서 해당하는 문구가 들어간 이미지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웹 기반으로 포토샵의 일부 그 유용한 기능들을 이렇게 웹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이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클립 드롭과 좀 유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하는 거,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으로 일부분을 지우거나 부분적으로 채워넣기, 그리고 텍스트 이펙트로 글자로 AI 이미지로 만든 글자 생성하기 이런 기능들이 있었고, 제너레이티브 리컬러는 이제 이미지를 올려놓고 이제 벡터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 이미지의 색상을 또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기능들은 뭐 스케치 투 이미지, 3D 투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 오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밑에도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들은 아직도 오픈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몇 가지 기능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 있는 텍스트 투 이미지는 네, 여기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글이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 편리해진 점이고요. 네, 붉은색 귀여운 용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장이 나오게 되고, 포토샵은 그러니까 어도비는 기존에 포토샵에서 갖고 있던 그런 UI 기능까지 지금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 일부 구현이 돼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요걸 이제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로, 세로 해상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타일도 포토리얼리스틱이냐 아니면 아트 스타일이냐 그래픽 스타일이냐, 그리고 스타일도 뭐 팔레트 나이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톤도 한번 파스텔 톤의 라이팅도, 조명 기법도 한번 드라마틱 라이팅에, 컴포지션은 클로저 뭐 이렇게 원래는 프롬프트로 하나하나씩 입력했었어야 되는 것들, 또는 옵션으로 파라미터를 넣었었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UI에서 다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밑에 자동으로 이렇게 프롬프트가 입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제가 선택한 항목들이 어느 정도 적용된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프롬프트가 반영이 돼서 나온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 와, 네,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재밌는 게 나왔네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포토샵으로 가기 전에 이제 어도비가 추구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어도비가 제공하는 이 AI 툴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만약에 소송이 걸리면 어도비가 모든 비용을 다 대주겠다. 요거를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좀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만큼 어도비는 이미지를 학습을 할 때 저작권이 문제가 없게끔 학습을 했다, 이렇게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도비사가 갖고 있는 그 어도비 스톡 이미지들이라든지 저작권을 다 샀다든지 없는 이미지들만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도비사의 그 생성형 AI 툴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헐리우드에 나오는 어떤 뭐 아이언맨 아니면 뭐 디즈니, 픽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도비가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요 뭐뭐뭐가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공식 문서를 좀 찾아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정적인 선정적, 거라든지 네. 아니면 인종적 차별 문제라든지 뭐 불법, 뭐 총 이런 것들, 이런 테러 이런 것들이 동작하지 않게 자기네가 막아놨다.
그리고 이미지 학습에 있어서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게 해놨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건 이제 파이어플라이에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 파이어플라이에 있는 기능들이 이제 포토샵에서도 그대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가서 한번 작업을 또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냥 빈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빈 화면을 만들어서 네, 조그만 화면을 만들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빈 공간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셀렉트를 하시게 되면 밑에 이렇게 툴바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생성형 채워넣기, Generative Fill이라는 기능이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아까 했던 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Generate 버튼 누르게 되면 잠깐 시간을 걸쳐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파이어플라이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포토샵에서 동작하는 이 AI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한 장 띄워놓고 생성을 해야 이미지에 있는 어떤 스타일을 즉석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베이스로 이미지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야 좀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인테리어 사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띄워놓고 제가 대략 여기서 이 올가미 툴이라고 부르는 이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한번 플랜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물을 한번 여기다 설치해 볼게요. 그럼 과연 이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듯한 식물이 나올지. 네, 공중에 좀 떠 있긴 한데 뭐가 좀 이건 좀 그래도 바닥에 붙어 있는 애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후보가 나왔고 여기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또 한번 누르면 또 추가돼서 계속 어울리는 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연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 정방향인 의 사진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이제 미드전이나 아니면 생성형 AI 이미지 툴을 이용해서 별다른 옵션 없이 생성했을 때 이렇게 가로 세로 1대1 비율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 이 포토샵에 있는 요 언크롭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Generative Expand라는 생성형 확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요 빈 공간을 자동으로 또 채워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이전에는 포토샵 베타에 있었는데 이제 포토샵 정식 버전에 탑재가 됐다. 네,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얘가 조금 더 깊이감이 느껴져서 한번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형 채워넣기를 했고요. 힐링 브러쉬 툴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얼굴에 있는 잡티 같은 거를 제거할 때 사용하던 툴이었는데 이 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이제 리무브 툴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생성형 채워넣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쓱쓱 문지르게 되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을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한번 굉장히 이렇게 러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쓱 하게 되면 이 조명이 싹 하고 사라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여기도 화병도 사라지고 네, 굉장히 손쉽게 이 화면상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지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는 훨씬 더 뭐랄까 손쉽게 좀 빠르고 그리고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제가 방금 띄워놓은 지금 이 화면상에 띄워놓은 이를 되게 잘 분석을 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어울리게 사진을 합성해 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건 좀 너무 과하게 했더니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토샵에 있는 것만 잘 쓰면은 거의 웬만한 미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쓰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베이스로 깔려있는 이미지를 좀 이제 찾아야 된다는 점이 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혼합해서 쓴다면, 파이어플라이에서 배경이 될 만한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거를 포토샵으로 갖고 와서
이제 연속성이 있게 작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어플라이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사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조금 포토 리얼리스틱하게 만들고, 다른 거는 넣지 않아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고, 네, 요거를 포토샵으로 갖고 와서, 포토샵으로 갖고 와서 베이스 이미지로 바탕에 깔아놓고, 네, 가로 세로 비율이 조금 16대 9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을 넓히고요. 생성 누르게 되면 채워주게 됩니다. 이 Generative Expand 기능도 제가 조금씩 하는 이유가, 이걸 굉장히 크게 한번 잡아봤더니 얘가 이제 너무 커서 할 수 없다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 같이 격자 그리드가 있을 때 한 3분의 1 정도씩만 늘려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성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가로로 좀 넓어진 호텔 로비 같은 게 보이네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아까 중앙에다가 이번에는 한번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토샵도 좋은 이유는 한글도 입력이 되고 프롬프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또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뭔가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앞에 거 한 2장 정도는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고, 마지막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포토샵에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어도비 스톡이라든지 언스플래시 같은 데서 이미지 일부분을 따와서 이런 이미지에 레이어링을 해서 올려놓고 또 윤곽선을 또 깨끗하게 따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포토샵을 이용하면 이렇게 이어서 작업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깨끗하게 좀 그럴듯한 게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갈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기다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네. 2.0 버전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능이 또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나 보네요.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좀 더 깔끔한 어떤 그런 이제 오브젝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계속 채워나가면서 부분적으로 뭔가 작업을 해나갈 수 있고,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게 재밌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도비에서 나왔던, 정식으로 나온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도비에서 이번에 생성형 AI 연구소에서 저희 도움되는 강의 정보에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 대한 웨비나가 또 있더라고요. 그 웨비나를 신청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클릭을 해봤더니 네,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이제 사전 등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전 등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사전 등록을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속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까지 눌러주시면 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웹 세미나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9월 20일이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로 아주 좋은 강의가 네. 웨비나 형태로도 진행이 되는군요.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파이어플라이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하니까 제로님이 어떤 좀 느낌을 드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파이어플라이에서 작업을 할 때 좀 뭐랄까, 아트적인 작업을 프롬프트로 넣을 때는 좀 잘 나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저희가 미드저니에서 좀 했던, 예를 들면 픽사풍이라든지 디즈니 스타일 또는 아이언맨 이런 걸 넣으면은 전혀 이제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딱 미드저니에서는 잘 나올 법한 이제 아이언맨, 배트맨 이런 거 넣으면은 아예 이제 나오지가 않고 있고, 그런 면이 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하지만, 조금 창조적인 분야로 가서, 예를 들어, 바람에 휘날리는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또, 그럴듯한, 창의적인, 또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도자기 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도비의 그 파이어플라이는 창작에 가까운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